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그리고 또 현재는 미리 보는 파워시황, 일요일날 미리 올라갈 테니까 잘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 가지 요모조모 한번 잘 따져보면서 시장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그들은 잘 쉬는데 항상 그들 쉴 때 뭔가 좀 기분이 나빠요. 뭔가 조금 안 좋은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네, 그거를 또 우리가 월요일 날 또 얼만큼 잘 소화할지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마감했던 어떤 유럽 증시 쪽의 동향들과 잠깐 분위기만 보게 되면 유럽 쪽도 내용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유럽은 살짝 하락했던 모습들인 것 같고요. 보니까 대부분 소폭 한 0.5%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 어, 매크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때 지금 미국 이란 이슈가 다시 또 도마 위에 올랐죠. 벤스 부통령 협상하러 안 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영향을 받았다가 다시 보니까 갔네요. 갔는데 또 이란은 지금 아니 왜 이스라엘이 자꾸 레바논 때려? 이거 협정 위반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 나오는데 또 미국에서는 아니다. 국무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 지금 잘 배들이 오가고 있다. 근데 오가는데 보니까 아직은 한 자릿수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근데 그 협상이 일단 기한이 60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0일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 오갈 게 더 많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과 거기에 따르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제 봉쇄를 푸는 얘기들, 이게 핵과 원유 이 두 가지죠. 이런 쪽에서 저희는 핵보다는 당장 경제에 미치는 원유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니 많니 하면서 진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동량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게 이상이 없는지. 근데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당연히 거기 배가 정박되는 경우는 500척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빠져나오고 거기다가 빈 배가 들어가고 하는 이 과정들이 원활하게 되려면은 또 중간에 뭐 기뢰도 설치돼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저거 제거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60일 안에 그래도 성과가 잘 나고 하는 과정들로 봤을 때 거기다가 또 이제 돈이 걸립니다. 돈이 걸린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 자금이 들어올 거고 재건 자금에 대한 얘기 거기다가 또 우리 갖고 있는 돈을 좀 풀어줘 우리 엉망이야 라고 했던 어, 억류된 자산 이 얘기를 또 풀어주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런 쪽에서 그럼 미국은 이번에 거기 이란을 공격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명분은 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실리는 우리가 가질 실리는 뭘까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주장하는 게 나오겠죠. 그게 아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 이럴 때 미국은 또 많이 얘기를 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복잡한 내용들이 많다는 쪽에서 쉽게 나오지는 못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시장은 불확실성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저희가 어차피 큰 틀은 지났고 중간에 이스라엘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야 어쨌든 명분 찾아서 또 그들은 공격할 생각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 쪽에서 이렇게 삼각편대 쪽에서 이래저래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과정들이다라고 보면서 여기에 너무 큰 그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건 유가라고 봐야겠죠. 유가가 큰 틀에서 그래도 하향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유가가 높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물가도 높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럴수록 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유가나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서 물가가 금리가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리에 따라서 어떤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온 유동성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만할 거를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 EPS가 증가되고 거기서 나오는 성장을 계속 보일 만한 섹터 이런 상황에서도 AI가 KPX 투자를 줄일까? 이상이 없다.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병목 현상이 나오는 IT 쪽들이죠. 이쪽들은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큰 흐름에서 유동성은 약간 그래도 예전만큼의 제한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찾아서 간다. 압축된다. 이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걸 봐도 금리가 그러면
중소형주가 좋아할 만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좋아할 만한 금리 변수가 지금 보여주겠느냐? 아닙니다. 그냥 철저하게 성장하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불확실성 크고 아직까지 정신없고 여전히 저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확실한 선택을 본다. 이쪽으로 가는 게 시장의 당연한 섭리가 아닐까요? 그런 쪽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맞다란 쪽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네, 그게 가는 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는 100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는 그래도 달러를 보겠어 라고 하는 과정 쪽에서 그러니까 원자재가 요즘 재미가 없어요. 금도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빠질 정도로 이쪽에 대해서 달러가 강하니까 나온 현상인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지금 원자재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당장은 없다 보니까 이쪽들이 그냥 아예 플레이를 원자재 비중을 좀 줄이고 그냥 시장에 가는 흐름대로 가자. 약간 IT 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이더라죠. 이거는 과거 2000년도 IT 버블 때도 나왔던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쪽들이 처음에는 또 원자재 쪽들을 보다가 바로 또 턴하는 게 이쪽이 강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좀 위축되는 현상들이 나왔어요. 예,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해서 환율은 1530원 뭐 그대로 고점권 유지하고 있고, 코인은 요즘 뭐 정체 누가 요즘 촌스럽게 코인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들도 뭐 재미가 없고,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4.48, 4.5에서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5대에서 이게 확실하게 내려가는 징후가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들과, 유가도 유가와 지금 약간 좀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금리도 같이 빠졌었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오고 금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쭉 보니까 이번에 연준 의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꾸 연준이 개혁을 한대요. 뭔가 개혁을 하는데 이 시장에 친화적일까? 연준 개혁에 대해서도 분분한 의견이 많은데 지금 CNBC나 주요 언론사에서는 다루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과거처럼 연준이 친절하지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좀 시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이슈나 아니면 이거 조금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할 텐데 연준은 조용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왜냐면 연준 의장이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예. 그 나머지 또 딴 주머니 차고 QE를 통해서 뭐 유동성을 또 공급하고 하는 이런 짓, 예. 이런 행동, 연준이 그 시장 잡배처럼 하는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잡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하나의 또 참고였지만 이런 것들 다 묶어놓고 그냥 금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중요한 또 나오는 데이터들을 민간 데이터도 활용하고 AI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도 활용해서 예측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연준의 데이터로 삼아서 그거에 앞으로 갈 방향들을 만들어 놓겠다. 나머지 수단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연준의 불친절이 앞으로 가져올 파장들은 조금 지금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좀 걱정스러운 수준이 아니야라는 쪽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케빈 오시 의장이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에 대해서 시장은 또 반응을 할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만만하게 금리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나머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은 모르겠고, 그런 쪽에서 이 미국 이란 관련된 얘기 나오게 되면 이제 머리 아파요. 이젠 저기에 누가 맞는 건지 누가 모르겠 하는 건지, 또 아직까지도 이란에 꼭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란의 회담에 가는 쪽들은 강경파가 아닌, 또 이제 어 그래도 뭔가 지금 미국의 이제 이란의 실상을 알고 움직이려고 하는 쪽들인데 막상 강경파들은 전혀 미동의 움직임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국내 증시는 월요일날 야간 선물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보합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또 시작했다가 월요일날 또 들어갔다 나갔다 변화가 많을 텐데, 일단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이게 보면은 가다가 이제 변동성이 터진다는 걸 좀 보여줬었죠. 이 현상들이 제가 다음 주로 가게 되면, 이번 주로 가게 되면 6월 또 20일대, 그리고 또 한 30일 말일까지 가면서 나오는 변화. 물론 수출입 동향 이것도 나오면서 변화가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수출입 동향 보게 되면 반도체가 꺾일 리가 전혀 없겠죠. 그런 쪽에서 수출입 동향을 보긴 하겠지만 일단 그게 발표가 되고 혹시나 또 위쪽으로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도 부담일 거예요. 올라가도 약간 좀 경계 매물. 왜냐면 경계 매물이라는 얘기는 일단 오르는데 이 상황 쪽에서 약간 이제 국민연금, 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부터 바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연관된 사모펀드, 우리도 관련된 펀드 쪽에서 조정 좀 해야지라고 나오는 것들, 또 하나가 ETF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자금들 막 들어오다 보니까 신나게 샀습니다. 우리 수익 좋아요. 뭐 무슨 다들 보게 되면 우리 ETF 1조 돌파, 뭐 무슨 2조 돌파 난리더라고요. 올라오는 건 좋은데 하다 보니까 규정상에 뭐 20% 아니면 30% 이렇게 규정상에 됐던 한 종목당 갖고 있는 비율들이 다 올라가 버립니다. 외국인들이 이번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거를 좀 정리하는 과정과 똑같죠. 리밸런싱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면 이때가 6월 말, 반기 말입니다. 6월 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큰 것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금요일 날은 뭐 FTS인가 뭐 이제 거기 MSCI 쪽 관련된 쪽에서 리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줄여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요게 다 뭉쳐 있습니다. 6월 말 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와 좋은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거 나오면서 또 뭐 쿡 하고 또 출렁 거릴 수가 있겠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일단 이번 주에서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올라간다고 추정해서 하시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6천 약간 지금 9,300대죠. 9,300대에서 이제 꺾기 내려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다시 힘내야지 우리.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고, 이게 안 나오게 되면 더 갈 수 있겠죠. 그냥 쭉쭉쭉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시장이 눈치 보느라고 못 가고 또 이러면 자 그러면 한번 또 정리할 거 정리 들어가야지 확 들어가게 되면 와르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일단 시간대는 대충 시장의 성격은 9시 반쯤에 결정이 되고 특히 섹터 쪽입니다. 그 전에 넥스트레에서 뭐가 움직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다 필요 없고 9시 반쯤에서 살 섹터 아니면 살아날 섹터 아니면 강한 섹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넥스트레에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 지나가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보니까 12시부터 또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가 싶긴 한데 일단 오후장,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또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이게 언제든지 또 거기다가 지금 코스피 쪽은 신용도 꽉 차 있어요. 신용도 많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현상을 이끌어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것도 혹시나 흔들흔들거리게 되면 약간 또 근데 그렇다고 뭐 반대매매 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담은 부담이죠. 이런 쪽에서 아마 리밸런싱이 이어지고 있는 변동성, 이번 주는 딱 한마디는 변동성이죠. 출렁거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건 너무 또 쫓아가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확인하고 지지권 확인되는 자리 쪽에서 돼가는 게 더 좋겠다 한쪽인데, 그러면 고점에서 일단 만들어가는 자리를 보게 되면 약 한 8,900선 중심이에요. 그러면 뭐 좀 약간 이탈도 하겠지만 그 정도쯤에서는 약간 저가 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8,900선 이게 흐름이고, 그러면 조금 더 써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나왔던 요 지지권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 한번 볼까요? 예, 그쪽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 8,700 정도까지도 또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 진행돼가도 한 번 더 출렁해서 이 정도 확인하고 요 이평선까지 확인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약 한 8,900에서 700 정도가 또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9,300선 이상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은 또 모르겠어요. 막 치고 나가는 힘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한 다음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선 또 일단은 시장이 멈칫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한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잘 이겨내고 그 다음에 7월달로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래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반도체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그러면 올랐을 때 쫓아가진 절대 마시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눌렸다 그럴 때 그래도 조금 더 늘리고, 어차피 하이닉스가 이제 한 주당 거의 3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계좌에서 나는 이거 내 계좌에서 1억이다 보니까 10%는 메꿔놔야지 몇 주 못 삽니다. 한 3주, 4주 사면은 끝이에요. 빨리 액면 분할을 했어. 예, 그거는 제 생각이고, 예, 그렇게 돼야 조금 좀 운용에 좀 묘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변동성 커질 것들을 잘 대응해서 보도록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관련된 쪽에서 이번 주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MSCI 연례시장 분류 리뷰. 이게 일단 우리가 선진국 지수로 가는 거는 이번에 거의 뭐 실패를 할 것 같고 EM에서 DM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관찰 대상국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들어가면서 거기서 약간 선제적인 수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라고 그러던가, 만약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40조라고 그랬나? 한 50조라고 그랬나?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이 있다 보니까 요 23일, 그러니까 결정되면 우리 시장으로는 24일 날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24일입니다. 그러면 24일 날, 그러니까 지금 22일부터 23, 24까지는 뭐 거의 또 주 초반까지는 이슈가 별로 없다가 25, 26 요때는 요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그리고 또 이제 MSCI 관련된 얘기들 해서 25일 날 또 영향을 많이 받겠죠. 하필 월급날에. 예. 그리고 26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PC 물가가 발표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딱 그래요. 주 수요일을 딱 기점으로 해서 수요일 날 전에 또 수요일 날 이후에 요때 또 변동성도 커질 요인들이 있겠죠.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런 관점 쪽으로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죠. 네. 이 관련된 쪽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은 좋을 겁니다. 당연히 좋을 거고 아마 가이던스도 또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미리 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온 주가에 대해서 이거를 정당화했을 수 있을 만큼, 그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가 이 정도 말고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더 앞으로 강하게 갈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아진 눈높이를, 보통 저희 이거를 스트릿 컨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시장에서 바라보고는 스트릿 컨센을 그 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이고, 그 정도까지 맞춰야 주가가 더 탄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적은 잘 좋을 텐데 그거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주가도 미리 올라왔다 그러면은 약간 좋다고 하더라도 좀 차익 매물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약간 생각들, 이것도 염두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관련돼서 좋을 테니까 삼성자이닉스 더 사,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화수 다음 목금 때 그때 분위기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살짝 세론 정도의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흔들리면 그 다음 자리 복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또 PC 물가지수가 발표될 텐데, 이쪽들은 그나마 연준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아마 이번에 이제 물가는 앞으로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을 유지할 텐데, 그래도 내년 가게 되면 이제 꺾인다는 기조와 함께, 그러면 적어도 신호가 지금이 고점이고 다시 이제 꺾일 만한 요인들이 나올지 그걸 많이 볼 것 같아요. 당장은 숫자는 높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그래도 막 튀는 모습들이 더 나온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악재겠죠. 근데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물가 수준보다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체크한다 그러면 약간 좀 또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그걸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또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밖에 나머지 쪽들은 뭐 테크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하이 퍼포먼스 2016, 뭐 월드 콩그레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의 다 관련된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아무래도 뭐 어떤 KPX 투자와 관련된 쪽에 좀 심각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게 있네요. 보니까 금요일 날은 미국의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의 리밸런싱이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인기가 있는 중소형 쪽에서도 AI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겠죠. 네, 그런 쪽도 일단 체크를 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단 것 같아요, 이번 주는요. 네, 그런 쪽이고, 아마 또 그건 나오겠지. 다음 주로 바라보면서 뭐 이제 개인소득 소비 지출 이런 것들, 뭐 이런 건 살짝 나올 텐데, 이건 그냥 그렇게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뉴스와 관련된 내용들 하면 이것저것 한번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더 드려본다고 하게 되면요. 지금 이제 또 체크가 될 만한 내용 쪽에서 이게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쏠림이 강하게 늘어가고 있다. 이게 저희만의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또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쏠림이 심해 코스닥 중소지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어제도 저희 라이브의 가장 큰 주제가 이쪽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의 트렌드를 무시하지 말자는 쪽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도 어제 내용들은 때가 있다. 그때를 봐야 되는데 그때가 지금이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곳, 자금이 가는 곳을 더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겠죠. 아니 그러다가 계속 가다가 거기서 고점 나와서 버블 치고 그냥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럴 정도의 실적의 동향일까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미국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지금 키옥시아가 시가총액 1위로 바뀌었어요. 키옥시아의 지분 갖고 있는 키옥시아의 지분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더 호재가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도요타를 제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낸드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AI 하드웨어에 대한 시각들을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도요타를 제껴버렸다. 이게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각국의 글로벌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얼마나 강렬하게 하드웨어와 또 반도체와 그리고 또 병목 현상이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테크 쪽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반증인데 이 큰 시장의 흐름들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쪽들로 본다 그러면 이게 내가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그냥 아유 그쪽은 가게 두고 나는 나만의 가치 투자, 나만의 방식으로 밑에서 안 가는 종목들 잘 설계하고 거기서 좀 기다려 보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건 내 마인드입니다. 네, 근데 잘 포모 안 느끼고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안 나오게 되면은 계속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서 아니 반도체 보면서 자꾸 이제 비교 대상이 되게 되면 나만 초라해지는 거죠. 그렇게 안 되실 분들이 있으면 지금도 모아가는 게 맞고 버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 반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에 반하는 모습들로 가져간다. 얼만큼 괴롭고 외로운 싸움입니까?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그런 쪽에서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중으로 다 가고 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버블을 만드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콘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버블의 조건이라고는 보지만 버블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힘 빠질게요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버블은 항상 강하고 확실한 이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미친 듯한 속도가 한번 나옵니다.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글로벌 국가들이 이런 쪽이 세다는 얘기는 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들은 거기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미국도 딱 보세요. 지난주까지 나왔던 것들 테크가 연간으로 기준이죠. 예, 테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나머지를 다 압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쪽에서 뭐 다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유틸리티 이번에 중동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뭐 준비해야 되고 블라블라블라. 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빠지면 얘기도 안 해요. 네. 이런 쪽들은 또 이런 변화로 나오고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좀 재미가 없어요. 금융 쪽도 재미가 없습니다.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변화의 한 축이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뭘까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테크 쪽으로 펀드의 플라우가 그러니까 유입되는 금액들이 지금 4주 정도까지 누적으로 본다.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쪽들은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전례 없는 속도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살짝 걱정했던 게 스페이스X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속도나 흐름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이쪽을 봤지만 그건 그거고 그 거대한 종목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관없어 갈 길을 가겠어 라고 하는 자금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쏠림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자금의 흐름들과 함께 방향이다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꺼지면서 중소형주가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그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글로벌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미국도 자금들이 좀 더 못 들어오고 약간 좀 정체가 되면서 IT 테크 쪽들도 꺾이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모든 현상들이 다 비슷하게 나오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아이고 중소형주 코스닥이 좀 움직여야지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아직은요. 안 그런데 먼저 내가 예측을 하면서 거기 가서 딱 버티고 있다.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시장에서 항상 확인하고 아니면 또 그에 맞게 흐름들을 가는 게 맞지. 아유 저점 나왔을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먼저 있어야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런 사고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제가 또 잘 보는 요약하는 고잉님,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거 한 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글로벌 반도체 쪽들 다 이쪽에 주도로 가는 게 맞겠죠. D램 쪽은 당연히 저희가 있는 것 같고 중국 얘기 많이 합니다. CXMT도 나오고 있고 저기 랜드 쪽에서 YMTC 그리고 또 여기 파운드리 쪽에서 SMIC, UMC 다 C로 끝나요. 10이니까. 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 CXMT가 이제 상장하면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보니까 구글도 여기다 이제 중국 쪽에 타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하도 메모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것도 쓸까 해서 약간 관심이 높아져서 좀 팀들이 움직이고 거기서 구매 타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CXMT도 잘 보시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 가격들이 빠져서 아이고 이거 심각한 또 가격들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겠지만,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중국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할 것도 많습니다. 중국 거 먼저 소화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밖으로 나오는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의 수율이나 변화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구글이 중국 거 쓴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말할까요? 네, 너희들 잠깐 들어와 봐. 예,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또 제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쪽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쪽에서 아마 자급자족하기도 부족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랜드 쪽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종목들 있죠. 이거는 지금 시대에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대의 중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GPU 들어오고 있고 CPU.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보다 AMD가 주가가 더 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라고 보게 되면 CPU에 대한 가치가 다시 부각받고 있고, CPU도 내후년 가게 2028년 넘어가게 되면 지금 AI 에이전트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CPU도 병목 현상이다, 공급 부족이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 강한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들 퀄컴이나 ARM이나 인텔은 CPU 쪽이긴 하지만 선행 PR로 본다 그러면 거의 100배 가까이 됩니다. 100배. 예, 비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은 100배지만 내년 가게 되면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빨리 떨어질 거라고 하는 현상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염두를 좀 하시고, 게다가 에이직 쪽들이죠. 예, 브로드컴 중심으로 마벨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요 뒤에는 좀 약해요. 근데 직접적인 AI 에이직과 관련된 쪽에 바싹 붙어 있는 쪽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HDD 쪽들 뭐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쪽도 강하고, 네, 여기 좀 없는데 샌디스크가 빠졌네요. SNDK 요게 빠졌는데, 샌디스크도 지금 저장장치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좀 빠진 것 같고, 그는 SSD가 빠졌네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반도체 장비주들 참 보고 있으면 저렇게 막 날아가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우리만 못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예, 그만큼 프리미엄이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좀 그렇다.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을 보시게 되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만 잘 보세요. 이게 잘 버티고 위축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국내 쪽들도 출렁거리다가 언제든지 한 번씩 툭툭 돌아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LCC 뭐 강하죠 이쪽들은. 삼성전기 올라간 거 말고 무라타 한번 차트를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다. 이쪽으로 보시면서 요게 지금 시장의 주도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주도인 종목들이다 라고 해서 좀 체크하고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다가 지난번에는 중국이 지금 450조 가까이 우리나라 돈으로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것도 중국도 이제 본격적인 AI, 그러니까 즉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도 AI, 소버린 국가 차원에서 AI를 좀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기조가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쪽들이, 일본은 2040년까지 3,500조예요. 뭐 기간이 길다 보니까 더 그렇죠. 이런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들 국가까지 챙겨요. 지금 가뜩이나 AI가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까지 관심이 높아서 계속 KPX 투자는 계속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네,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우리도 참을 수가 없어 같이 맞불을 놓는 쪽으로 가겠죠? 이쪽들이 그러면 쉽게 빠질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개 전략 분야에 대해서 피지컬 AI, 뭐 드론, 조선, 방산, 조선은 뭐 예전부터 한다고 그랬었고, 양자, 우주 콘텐츠 다 들어옵니다. 들어가는 섹터들. 그런 쪽에서 피지컬 AI는 10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R&D나 이쪽에 대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정부가 알아서 주도해서 이쪽으로 밀고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물꼬를 틀 테니까 너희들이 따라와 라고 하다 보면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우리도 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고, 다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강화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는 또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만 하고 또 세수도 갑자기 확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또 투자하겠다. 우리도 아마 동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AI 들어가는 인프라와 관련된 인프라 하드웨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그럼 다 돌려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탄생해. 그다음에는 소프트웨어가 한 번 더 미친 듯이 갈 이런 상황들은 사이클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먼저 보는 거죠. 순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다. 한쪽으로 보면서 흐름들을 보시는 거 보면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쪽에서는 이런 거 지금 장거리 정밀 타격을 지금 프랑스 업체와 한화 춘무가 아닙니다. 이거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요. 한화 천무 이쪽과 탈레스 쪽과 영향을 끼쳐서 같이 협업하는 탈레스 발사기에서 이제 호환성을 보완하겠다.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가 이제 탑재돼서 날아가는 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지난번에는 독일 쪽과 함께 독일 라이른 메탈과 함께 협력하더니 이번에는 프랑스와 함께 협력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도무기 쪽들은 미국도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고가 좀 있는 쪽들을 한국과 연결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변화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서 나오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 얼마 딱 나오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주가도 좀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또 아무리 지금 다 반도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방산 쪽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거기다가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이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는데 분기별 영업이익 관련된 쪽에서 이거 미래에셋 증권의 퀀트 관련된 쪽들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잘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보시는 거는 이제 또 1개월 전과 지금의 실적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1개월 전보다 오히려 더 우상향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 된다 라는 쪽들인데 1개월 전보다 좀 빠르게 하향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쪽에서 흐름들 봐가시면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반도체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예, 거기에 보게 돼도 지금 흐름은 반도체는 더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것들 볼까요? 대충 조선 뭐 흐름들이 약간 주춤했다가 지금 하반기 때 턴하죠. 그러면 지금은 주춤한 거 이해. 방사는 계속 좋은데 주가 못 갔네. 어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드라마틱한 건 전력기기네요. 계속 좋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흐름들 한번 쭉 봐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엔터 쪽도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2분기는 갑자기 팍 튀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3, 4분기 가는데 일단 이번 분기 때 팍 튀게 되면은 거기서 더 확장되는 게 아니라 실적들은 정체가 돼 있죠. 이런 개념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건 증권이에요. 저 가다가 쭉 하고 또 하향되네요. 이건 좀 아쉽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주가가 좀 반영이 돼 가는구나.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것저것 한번 또 실적 경향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저희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섹터들로 보게 되면 그래도 2차전지가 움직이는데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몇 번 말씀드렸던 KPX 투자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감가상각과 함께 실적의 압박들이 좀 덜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수주만 들어와서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탄산 리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올라가다가 좀 정체가 돼 있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거 가지고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도 지금은 잘 눈여겨보는 건 맞겠다 싶긴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안 가고 받을 때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센 종목은 삼성 SDI로 보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밖에 MLCC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삼화콘덴서나 마모텍 이런 회사들까지도 같이 연결을 끼치면서 세컨드, 서드 종목들도 변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워낙 삼성전기만 보다 보니까 이쪽까지 무리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업황 좋게 되면은 혹시나 또 트레이딩할 룸은 남아있는지 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재건주는 또 벤스 부통령 스위스 방문 일정 취소이기 때문에 또 한번 우르르 밀리긴 합니다. 그래도 막상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캐터필라 같은 경우도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우상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 관련된 대표 주자인 재건주 건설기계 아니면 또 건설주 이런 것들도 가다가 쭉쭉 밀리긴 하는데 아직 모멘텀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부터 계획이 나올 때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마저도 없는 이런 자리 쪽에서는 조금 더 흔들리게 되면 또 단기 저점 나오지 않나라는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섹터들은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아니면 다른 건 안 봐 라는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서서히 2분기 실적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2분기 실적과 함께 좀 관심이 높은 쪽들, 이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 것보다는 이쪽보다는 차라리 조방원전이 맞는 것 같아요. 조방원전, 원자력도 이거 실적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수주잔고가 쌓여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매출 인식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슬슬 돌아갈 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 거기다가 또 소비지도 좀 억울하게 많이 빠진 것들 있죠.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섹터의 확산이 나오게 되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은 아마 지수를 보시지 마시고요. 소부장, 개인적으로 소부장이나, 그리고 또 거기다가 추가로 바이오 정도, 이렇게 바이오가 가야 그래도 적어도 코스닥의 지수는 안정을 받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런 지수 말고 섹터를 보자는 쪽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가 쉬거나 약간 반도체가 그런 변동성 때문에 막 좀 정신없어서 아유 저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사이에 혹시나 치고 가게 되면 이런 섹터의 다미나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일단 이번 주는 또 의외로 시장이 또 막 쭉 가는 것보다 출렁출렁 하면서 저희 또 속을, 또 아니면 신경을,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들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시장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래도 출렁임 인정, 많이 올랐으니까 출렁이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 자리와 분위기를 찾아가면서 시장의 색깔이 변하는지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6월 말입니다. 2025년도 이제 반이 끝났어요. 그런데 반이 끝날 동안 와, 내 계좌 이거 뭐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벌써 반이 끝났어? 노노노. 아직 반은 남았다.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네, 지금까지 상반기가 별로였으면 하반기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가야죠. 그런 쪽에서 과연 자금의 흐름과 시장 분위기, 모든 걸 다 봤을 때 시장이 분명히 답안지를 주고 있는데 내가 답안지를 보면서도 오답 쓰고 있는 거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그래도 또 내 계좌를 맞춰가자. 상반기보단 하반기든 나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그리고 또 저희는 또 매일 7시 반에 찾아가서 뵙는, 아이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리는 저희 파워시황에서 잘 또 시장 흐름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를 춤을 추게 하고 있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같이 열심히 달리시죠.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